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주식 12년차 직장인 1천만원 이렇게 투자한다 라는 컨텐츠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이제 공개 계좌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채팅창에서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문이 되었는지, 체결 결과 같은 것도 제가 공유를 해 드리는데, 자, 이제 2020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이 돼서 한 달 결산도 좀 해보고, 제가 12년 차거든요. 주식 입문한 지. 주식 입문을 제가 2009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주식을. 이제 실전 투자를 2009년부터 했었는데, 그러면은 12년이 맞죠? 네, 12년 차이고, 아시다시피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고 일반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이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직장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가지고 매매를 할 건데, 1천만 원이면은 큰 금액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또 작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적정한 금액이지 않을까,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매매를 시작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제가 뭐 느끼는 점, 그리고 뭐 복귀도 이제 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복귀는 하지 않고 여기서 복귀를 해 드릴 거고, 그런 뭐 매매를 하면서 넋두리 혹은 전략 혹은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뭐 안티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HTS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뭐 화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계좌가 어디 있죠? 계좌가 여기 있네요. 네, 현재 공개 계좌, 네,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인데요. 오늘이 2월 3일이네요. 지금 이제 2월 3일 새벽 시간이고, 1월 달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가 현재 추정 자산은 1,19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도가 되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이죠. 보유 중인 종목들의 지금 뭐 수익률이 지금 형편없는 것부터 플러스가 한 종목 있네요. 총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의 종목 중에 8개가 파란불입니다. 자, 이 공개 계좌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예. 중장기 매매는 다른 계좌에서 하지만 이 공개 계좌 같은 경우는 빠른 수익률, 그리고 빠른 회전율을 가지고 좀 승부를 보기 위한 그런 계좌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명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죠.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파생 상품 중에 ELW라는 상품도 혼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ETF도 간혹가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ETF는 매매를 하지 않았던 거네. ETN도 하지 않았고 ELW와 주식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ELW 하려면은 기본 예탁금이 1,500만 원이어야지 되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냐?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채팅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 아무튼 저는 1,000만 원으로 지금 이러한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주식만 하지 마라. 파생도 해라. 오히려 파생을 저는 더 솔직히 추천을 하는 그런 매매이고요. 제가 이제까지 겪어온 바로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면 벌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구조죠. 상승을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하지만 빠질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죠. 하지만 파생 상품은 상승을 할 때도 돈을 벌 수가 있고 하락을 할 때에도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승을 할 때에는 또 돈을 잃을 수가 있고요. 하락을 할 때에도 당연히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상품들이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일말에는 파생 선물 옵션을 하면은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혹은 초심자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정말 멋모르고 했다가 굉장히 크게 손실도 본 적도 있고 그런 상품들인데 지금은 적정한 비중으로 포트에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잔고를 좀 봤고요. 뭘 봐야지 되죠 또? 일별 실현 손익이 있네요. 이걸 또 한번 봐볼까요? 왜 안 나오지? 네. 지금이 2월달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매매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월 깔끔하게 1월 말로 맞춰보고 볼까요? 자, 1월 2일부터 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1월 2일부터 일별 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즉 매도가 된 그런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름까지는 잘했네요. 네, 잘했고 보름까지는 보름 후에는 1월 31일 마지막 날은 100만 원이라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잃었으면 10%가 날아간 거네요. 자,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지만 우한 폐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30, 31일도 30, 31일 저도 극심한 손해를 좀 본 걸 보실 수가 있고 비가 올 땐 비를 피해야죠. 힘들더라도 빨리 뛰어서 다른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고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이건 플러스이건 손절을 좀 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래서 좀 큰 손실을 마지막 날 봤다. 1000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매수가 9,900만 원 그리고 매도가 1억 400만 원이네요. 거의 이제 회전율이 거의 이제 100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율이 1000%면은 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매입한 종목 금액이 1,400만 원이에요. 추정자산은 1,1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금은 33%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그쵸. 신용융자죠. 신용융자라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전략이죠. 레버리지도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승부를 봐야 할 땐 저는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또 뭐라고 할까요? 급등주를 쫓아가거나 막 이런 데에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매매 수익 현황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지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죠. 1월 달에 설날 연휴도 있고 1월 2일이면은 뭐 1월 1일은 영업일도 아닐 것이고 했는데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더 조회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종목 합으로 해서 볼까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낸 거는 역시나 이제 파생 상품에서 있었고요. 61%라는 수익을 발생을 했었네요. 종목 합이니까 뭐 이거를 여러 번 매매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걸로 볼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218%가 난 적도 있고, 물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은 합성을 하기 때문에 200%가 나면은 반대쪽은 거의 휴지가 되죠. 그래서 94% 마이너스 뭐 이런 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의 변동성을 제가 좀 보여드린 일예입니다. 그런 게 있고, 종목으로 좀 보면 종목에서 가장 높았던 수익률은 한진칼 우선주네요. 한진칼 우선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영권 이슈가 있죠. 그래서 3월까지도 아마 굉장히 흔들면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할 거고요. 보시면은 뭐 단타죠. 하루 이게 일봉이니까 뭐 하루에 이날 사고 그 다음날 파는 이런 정도의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KCGI부터 해서 뭐 반도건설까지 해서 또 어디죠? 누구죠? 조원태 회장을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뭐 이명희 여사와 아니면은 그 누구죠? 누나, 첫째 누나 뭐 이런 이슈들 엮여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신라 우선주도 좀 이슈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다 이건 채팅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롯데지주 우선주도 이제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또 한번 이제 형제난이 또 다시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간섭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국민연금이 스튜디오십 코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여나 시장이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에는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니까 우선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뭘 샀는지 좀 볼까요? 써니전자, 인스코비,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거의 꼭지에 샀네요. 꼭지. 꼭지에 사서 이때가 이제 임상 기대감이었죠. 그랬는데 임상 결과가 죽을 썼고 주식도 죽을 쓰는 모습이었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이벤트가 올해에 굉장히 좀 여러 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건이었는데 일단 실패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임상이 또 있어서 좀 기다릴까 했지만 뭐 이쯤에서 소폭 반등을 했었을 때 그냥 손절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메리파트너 생명공학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를 좀 했죠. 데이 트레이딩도 했고 매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조금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때 비중을 좀 줄였죠. 마지막 날 1월 31일 날 비중을 줄이느라 이제 좀 매도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메디 파트너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치과 관련된 그런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그런 기자재들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제가 매수를 했었냐면은, 공시를 좀 보시면 주총을 했어요. 주총을 1월 31일 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분이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이 있었고요. 사실 액면 분할이 보고, 액면 분할도 이제 매수 이유 중에 하나였고, 보시면 사명을 변경을 해요. 메디 파트너 생명공학에서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걸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진도 이제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치과 관련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력주들이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지금 상호가 변경이 되었고, 보시면 그러면서 대표가 물갈이가 되었죠. 그리고 사업 목적이 추가가 돼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 그러면서 뭐 재대혈, 특히 세력주 작전주가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이런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좀 냄새가 나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CB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단가가 5,700원, 뭐 4,800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증도 했죠. 4,880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0원 밑에서는 좀 매집을 해도 될 만한 종목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타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사실은 액분으로 제가 맞춰 놨었는데, 액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면서 매매를 할 종목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렇고 또 어떤 종목을 봐볼까요? 두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팔고 뭐 이때는 수익이 났겠지만 이때는 뭐 손실이 좀 났겠네요. 두올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두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굉장히,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쌍용차고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차도 그렇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아차가 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GV80이라는 신차 SUV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GV80의 이제 시트, 자동차 시트 생산 업체입니다. 두올이. 그래서 이제 컬팅 시트를 좀 제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컬팅 시트가 좀 품질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 역시나 그런데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좀 약간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죠. 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아까워요. 네. 1월 초에 사서 보유를 했었으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네,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네, 단타 치고는 한 일주일 넘게 보유를 했는데 이 정도를 먹고 좀 빠졌네요. 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반도체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과 이제 연결된 반도체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지금 탄력이 붙어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비슷했던 게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뭐 상승 각도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이제 역시나 우한 폐렴주 때문에 빠졌고요.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나요? 빅텍 같은 것도 매매를 했었고 화인베스틸은 뭐 임종석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산업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되고 에어부산도 이제 재매각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보유를 했었는데 팔았습니다. 손절했고 왜냐면은 일단은 그 어디죠? 이란 이슈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이슈로 겹 악재죠.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항공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한 종목들을 좀 볼게요. 보시면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마지막 날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남아 있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디파트너 생명공학 말씀드렸고 녹십자 MS는 유상증자를 했고요. 유상증자 종목이고 그리고 이날이 굉장히 악재가 나와 있는 날이에요. 악재가 나왔던 날이고 그런데 악재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급등을 시킨 정말 진짜 대성통곡을 할 만한 이때 파신 분들이 제일 억울하신 분들이죠. 네,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녹십자 그룹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약간 세력기가 있는 녹십자 MS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또 이제 우한 폐렴주로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고 첫 매수는 물렸어요. 물렸고 사자마자 올랐지만 물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좀 바닥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미코 같은 경우는 네. 양음양 패턴으로 차트로 접근을 한 종목이에요. 네, 제 차트를 사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차트로 접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이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요 사이에서 바디 안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꼬리에서 잡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꼬리를 알 수가 없어요. 양음양 패턴은. 그래서 양음 그 다음날 양이 나오는 그런 차트 패턴 중에 하나인데 미코도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한번 단타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이제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 ELW 풋 매수를 좀 해뒀고요. 해지용으로 둘은 설명드렸고 삼지전자도 단기로 좀 매매를 하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어서 좀 중장기로 오히려 가지고 가면은 조금 이득이 될 만한 종목이고 지금 10,000원 밑에서는 사서 좀 보유를 해 주시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잘라야 될지 안 잘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비중이 지금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일단은 좀 일단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맘스터치라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치킨 업체죠. 맘스터치.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요. 조합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재매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당연히 이제 뻥튀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신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네, 역시나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좀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물렸죠.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 자,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우한 폐렴주의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국에 이제 키트를 제공을 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는 우한 폐렴주의 대장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마지막 날 흔들었어요. 이날 돛지를 만들고 저는 오히려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뭐 EDGC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다 보시면 마지막 날 다 밀렸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밀렸고, 마지막 날 뭐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EDGC 또 장대 음봉, 그리고 바디텍 매드 또 역시나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바디텍 매드가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바디텍 매드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제 자리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밀렸다, 뭐 여기서 이제 흔들고 다시 올리느냐는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좀 쌓여 있는 걸 보면, 저는 어디 있었나요? 이때 샀으니까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일단은 일단 폐렴 관련주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풋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무섭게 달렸죠. 하이닉스가 지금 93,500원이지만 10만원을 돌파한 날이 있었어요. 1월 13일. 10만원이 넘으면 저는 이제 약간 저항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더 치고 올라가서 뭐 10만 3,500원까지 올라갔는데, 10만원은 좀 꼭지가 지금 단기간에는 꼭지로 좀 봤기 때문에 이 풋을 좀 매수를 해 뒀는데, 어디 갔나요? 아마 같은 날일까? 1월 13일 아니네? 왜 안 나오지? 1월 13일. 1월 13일에 1월 13일이 아니네요. 오를 때였네. 1월 9일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찍고 내려올 거다. 충분히 기다리면은 수익을 얻는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단가가 25원이기 때문에 틱뛰기를 해도 한 뭐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지금 93,500원까지 떨어졌는데, 또 제가 산 30원보다 지금 5원이 떨어져 있는 2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뭐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매일 아침 매도 주문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뭐 하루에 뭐 진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거래가 좀 많았네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30원에 그냥 놓고
그냥 본전으로 그냥 현금화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우한 폐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틱을 올려서 내일부터는 좀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 잔고는 이렇게 공개 계좌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채팅창에서 제가 주문 낼 때에는 웬만하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저를 따라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매매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왜 지금 이 종목을 살까, 왜 이 종목을 팔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넋두리 준비되지 않은 컨텐츠로 그냥 넋두리성으로 그리고 복귀하고 제가 보유한 종목, 매매한 종목들을 짚어보면서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편하게 좀 궁금하신 것들 보이시면 언제든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궁금하신 건 가감 없이 답변을 주시면 저도 가감 없이 질문을 주시면 저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